지원 동기가 죽어도 없으시다고요?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그럼 저와 함께 지원 동기 심폐소생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핀스피치 학원 김경희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면접 코치를 했는데요. 정말 다양한 분들과 많은 고민을 나누고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들었던 고민 중에 가장 많이 들었던 고민이 지원 동기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지원 동기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저는 공부만 하느라고 시사 아무것도 모릅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면접 코치의 역할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공부만 하느라고 1차 산업과 1차 산업혁명도 구분이 안 된다 라고 하면 주입식 교육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동기는 면접 코치 혼자서 주입식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득력 있는 지원 동기가 없을 때 굉장히 막연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죽어도 생각나지 않는 지원 동기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재미있는 드라마를 한 편 봤는데요. 병원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이더라고요. 슬기로운 땡땡 생활 뭐 이런 제목이었는데요. 병원에 실습 나온 실습생 2명에게 선배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너네는 왜 의대에 지원했느냐? 그랬더니 첫 번째 실습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고등학교 때 아버지께서 큰 병에 걸리셔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결국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제 손을 잡고 같이 울어주시면서 꼭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 나도 노력해서 좋은 의사가 되겠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경험 때문에 저는 의대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면접 전문가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지원 동기였습니다. 그리고 약간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런데 두 번째 지원자에게 같은 질문을 했더니 그 지원자가 아니고 이거 직업병이네요. 그 실습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고등학교 때 아버지께서 큰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담당했던 의사 선생님께서 제 손을 잡으시면서 순간 정말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리고 그 선배 의사도 약간 분위기상 대사는 기억나지 않지만 얘라이 이것들이 라는 분위기로 전환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 실습생 2명이 쌍둥이였다는 것이죠. 어쨌거나 저나 그 선배나 무척 실망했던 지원 동기였는데요. 우리가 실망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신선도가 떨어졌기 때문이죠. 지원 동기는 특히나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전혀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된다면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자기만의 지원 동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도 면접 코치를 하면서 다양한 지원 동기를 들어보는데요. 어떨 때는 정말 오, 신선하다 하는 지원 동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 집 거실에는 피 묻은 태극기가 걸려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유교에 참전하셨다가 사망자로 잘못 분류되어서 덮었던 태극기입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등하교 할 때마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다른 날처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데 무언가 마음속에서 뭉클하는 것을 느꼈고 그것이 애국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나도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겠다는 사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지원자는 공무원을 지원하는 지원자였는데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이런 스토리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특별한 스토리가 없을 때 우리가 지원 동기를 어떻게 심폐소생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동기를 심폐소생하는 첫 번째 방법은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관점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사회관, 국가관, 세계관, 그리고 인간관, 교육관, 직업관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난 그동안에 정말 공부만 해서 내 가치관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럴 때는 나 관찰하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3가지 질문에 답변을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나 관찰하기를 위한 기본적인 3가지 질문은 내가 존경하는 분, 내가 감명 깊게 읽은 책, 그리고 나의 좌우명입니다. 면접의 기본 질문이죠. 사실 면접관 입장에서는 지원자의 이 3가지 답변만을 들어도 이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미래가 있는지, 혹은 인생관이 어떤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가치관을 잘 알지 못한다면 이 3가지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출발해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예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존경하는 분은 세종대왕이고 감명 깊게 읽은 책은 관점을 디자인하라, 창의력에 관한 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배워서 남주자, 좌우명입니다. 이 지원자가 세종대왕을 존경하는 이유 나와 있죠? 가장 과학적인 언어인 한글을 창제했을 뿐 아니라 추국이나 해시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획기적인 업적을 남기신 분, 그리고 신분의 귀천을 넘어서 혁신적으로 인재를 등용하신 분, 그리고 감명 깊게 읽은 책을 통해서는 창의성도 연습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연습을 꾸준히 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워서 남주자라는 좌우명에는 학창시절부터의 경험과 결국은 배워서 남주는 것이 나에게도 이득이 된다. 라는 협력성을 강조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3가지 존경하는 분, 감명 깊게 읽은 책, 그리고 좌우명을 통해서 이 지원자가 지원하는 기업에 추구하는 가치인 혁신과 창의 협력과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혹시 나는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도 내가 어떤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1도 모르겠다 라고 하신다면 마지막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팁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떼어보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3년 동안의 여러분의 여러 가지 생활들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성적도 있고요. 그리고 봉사활동 경험, 그리고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인성은 어땠는지 등등을 담임 선생님께서 시간을 할애해서 매우 서술형으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3년 동안의 기록을 본다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 그리고 여러분이 지원하는 기업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서부터 물꼬를 터서 심폐소생을 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지원 동기를 심폐소생하는 2번째 방법은 관심 분야입니다. 면접을 보다 보면 면접관이 가끔 지원자가 관심 있는 분야는 뭐냐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그때 너무 쉬운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네, 저는 맛집 탐방에 관심이 있습니다. 혹은 야구를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한다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모든 면접관의 질문에는 질문의 의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대부분 관심 분야는 직무 지원 동기나 혹은 회사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해석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여러분이 지원 동기가 없다면 직무와 관련해서 나의 관심 분야는 무엇이고 그 회사에서 추구하는 가치 혹은 비전과 관련해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로 출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볼까요? 어린 시절에 저는 집에서만 활발한 아이였습니다. 학교 생활에 소극적이었던 저를 걱정하셨던 담임선생님께서는 선생님한테만, 짝꿍한테만, 우리 반에서만 활발하게 하자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아직도 소심한 성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험실에서는, 연구할 때는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는 일에는 누구보다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인간 생명 연장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희망 기업에 지원하였습니다. 예시에서 지원자는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는 일, 그리고 연구하는 일에 관한 관심 분야를 지원하는 기업과 연결시켰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진심으로 관심 있어 하는 분야를 만든 후에 기업이 원하는 인재와 연결하는 것이 바로 2번째 지원 동기 심폐소생 방법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연결을 하되 무리한 일반화가 되지 않게 단계를 밟아 스토리텔링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환경 패션 기업에 지원을 하는 지원자가 환경에 관심을 갖고 있을 때
무턱대고 환경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였습니다. 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리한 일반화를 하지 않고 단계를 밟아 스토리텔링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중학생 때 학교 근처 하천의 수질관리 봉사활동을 하며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환경 유해 물질에 대한 블로그를 운영하다가 제가 무심코 구입했던 패스트 패션이 환경에 많은 피해를 준다는 것을 깨닫고 친환경 패션에 관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목표는 환경과 상생하는 패션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의 관심사와 목표 때문에 지원하였습니다. 처음에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친환경 패션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지원 동기로 됐는지 차곡차곡 단계를 밟는다면 충분히 설득력 있는 나만의 생생한 지원 동기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같이 불렀던 노래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그리고 결국은 비행기로 끝납니다. 즉, 연결만 잘하면 원숭이 엉덩이가 비행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경험이나 관심 분야, 그리고 좌우명 등이 너무 작은 것이어서 지원 동기랑 연결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의기소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2단계, 3단계 열심히 연결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화합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정보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하루에 24시간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잠깐 멈춰서 나를 관찰하고 내가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 동기를 만든다면 죽어도 지원 동기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지원 동기를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죽어도 없는 지원 동기 어떻게 심폐소생하는지 2가지로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험 답변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경험까지 얘기해도 되나요? 경험이 없을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많은 고민이 있으시죠? 다음 시간에 같이 해결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